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문에 따라 들려드리는 공포 이야기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한 청취자 가족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소름 끼치는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청취자분의 어머니께서 고향인 수린주에 방문하셨을 때 겪으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현재 임신 중이신 분들은 더더욱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이야기가 지금 시대에 일어난 일은 아닐지라도 만약 여러분이 임신 중이라면 교훈으로 삼아 들어두셨으면 합니다. 혹은 친구나 형제자매, 연인, 친척 중에 임신한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에게도 교훈으로 전해주어 이 청취자 가족이 겪었던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과 청취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가명으로 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린 씨는 이 이야기를 보내주시면서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약 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수린 주 타퉁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아버지가 태어난 곳입니다. 어머니 또한 같은 수린주 사람이지만 다른 군인 사놈군에 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방콕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아버지가 어머니께 청혼하여 방콕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어머니가 같은 수린주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다른 군에 살고 있었을 뿐이죠. 두 분은 결혼한 지 약 1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린 씨의 언니입니다. 당시 어머니는 임신 5-6개월 차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친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뵈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친할머니는 어머니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름다웠고 큰아들의 아내였기에 할머니는 손주가 생긴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수린으로 떠나기 하루 전날 밤, 린 씨의 어머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유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흘러나왔고 침대는 온통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 그저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수린주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준비했고 어머니도 이것저것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날 새벽 3시에 출발하여 수린주 사놈군에 도착하니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그리고 조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모두가 매우 기뻐했습니다. 딸이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고 조카는 특히 어머니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카는 약 3살 정도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 저녁 식사를 준비해 함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각자 씻으러 흩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샤워를 마치자 외할머니는 어머니를 집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시골집이라 저녁 8시쯤이면 다들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고 그 시절에는 매우 어두웠습니다. 외할머니는 어머니를 2층에 있는 불단으로 데려가 조상님과 가택신에게 절을 올리게 했습니다. 오늘 자신의 딸이 집에 돌아왔으니 잘 보살펴달라고 빌었습니다. 외할머니와 함께 기도를 마친 후 어머니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든 어머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어머니는 초록색 사바이를 두른 태국 전통 의상을 입은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어머니에게 아름답게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그 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보았고 자신은 그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서둘러 이 꿈 이야기를 외할머니께 들려드렸습니다. 외할머니는 어머니가 본 것, 꿈꾼 것은 아마도 가택신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안은 대대로 가택신을 모셔왔다고 합니다. 린 씨의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나쁜 징조의 꿈인 줄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아버지는 어머니를 데리고 다른 군, 바로 아버지의 고향인 타툼군으로 향했습니다.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를 뵙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태우고 싸넘군에서 타툼군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하자 친할머니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큰아들이 집에 돌아왔고 이제 며느리가 임신해서 곧 손주를 안겨줄 테니까요. 할머니는 어머니를 무척이나 예뻐하며 이 집 저 집에 데리고 다니며 소개했습니다. 이 애가 내 며느리 타의 아내란다. 린 씨의 아버지 이름은 타였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이 애가 타의 아내야. 정말 예쁘지 않니? 내 며느리 정말 예뻐. 라며 온 마을을 자랑하며 다니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데리고 계속 걸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인사를 나누고 어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며느리가 왔는데 정말 예쁘지? 곧 손주도 태어날 거야. 라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골목에서 다른 골목으로 절 앞을 지나 꽤 멀리까지 걸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이 며느리를 꼭 소개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데리고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친한 친구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며느리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친구분과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머니는 그들이 대화하는 무리에서 살며시 빠져나와 그 친구분의 집 주변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어머니는 우연히 양철로 된 집 한 채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이 매우 지저분하고 양철은 낡아 빠져서 마치 폐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집 앞에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무심코 그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원래 사교성이 좋은 성격이라 그 할머니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할머니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를 아주 소름 끼치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마치 저기를 품은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할머니의 피부가 검고 거무칙칙했으며 깡마른 몸에 눈은 슈하게 들어가 있어 매우 무서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늙은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니를 쳐다봤는데 눈이 정말 컸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꼼짝도 않고 쳐다보는 모습이 마치 어머니를 인형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등을 돌려 막 도망치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왔던 길로 등을 돌려 그 집에서 67걸음 정도 걸었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무섭고 깊고 쉰 소리가 났으며 게다가 집 앞에 앉아있던 그 늙은 할머니가 어느새 어머니의 등 뒤에 바싹 붙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대답했습니다. 저 방콕에서 왔어요. 시어머니랑 시아버님 뵈러요. 어머니가 말하는 동안 그 늙은 할머니를 쳐다봤는데 그녀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말하면서 그녀의 눈을 마주쳤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전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애는 곧 나오나? 나올 때 다 됐어? 어머니는 아직요. 2-3달은 더 있어야 나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그 순간 할머니는 어머니의 질문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에게 되물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묵느냐? 어느 집? 어머니는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그 할머니가 끼어들며 다시 말했습니다. 너한테 줄 거 있는데 가질래? 네 이름이 뭐냐? 애 쉽게 낳는 약이 있는데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어. 가질래? 그때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겁이 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이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먼저 가볼게요. 시어머니께서 기다리실까봐요.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그 할머니에게서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급하게 할머니의 친구분이라는 집으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 그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늙은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를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뒤를 돌아봤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돌아봤을 때 그 늙은 할머니가 혀를 아주 길게 내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혀를 내민 채로 어머니에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는 서둘러 종종 걸음으로 할머니의 친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자 할머니가 어디 갔다 왔니?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할머니를 봤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이 근처에 있었어요. 어머님,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었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래. 이제 그만 돌아가자. 저녁 먹어야지. 라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집에 도착하니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와 함께 단란하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때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오늘 밤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댁인 싸넘군으로 돌아가서 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회가 되면 돌아가기 전에 여기 와서 하룻밤 자고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할머니께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어머니를 데리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댁에서 자기 위해 싸놈군으로 차를 몰고 돌아갔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평소처럼 차를 집 안으로 몰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머니가 집 문을 열자 조카가 달려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조카는 어머니의 다리를 껴안으며 파, 이모, 돌아왔다. 파, 이모, 돌아왔다. 라고 외쳤습니다. 파는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조카는 달려와 안기며 어머니가 돌아온 것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조카가 어머니의 다리를 감싸 안았던 팔을 풀고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본 순간 놀랍게도 조카는 비명을 지르며 울면서 부엌에 있는 이모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매우 당황해서 조카를 따라갔습니다. 조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조카는 이모에게 달려가 안아달라고 울며 말했습니다. 이모 안아줘. 귀신! 그때 조카는 귀신이라고 말하며 어머니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귀신이야. 얘야. 이모잖아. 파이모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부짖으며 이모의 다리에 머리를 파묻고 귀신! 저기 귀신 있어! 파 이모 얼굴에 귀신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모두들 왜 아이가 저런 말을 하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하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들 각자 씻으러 갔고 각자의 방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잠자리에 들기 전 외할머니와 함께 불단에 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 잠시 잠이 들었을 때 그날 밤 어머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의 꿈속에서 어머니는 자신이 지금 자고 있는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꿈속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이 집, 이 방에서 깨어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문을 세게 긁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개가 집에 들어가고 싶을 때 문을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글글글글글 하고 울렸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어머니 방문 앞에서 문을 긁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일어나 문을 열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려는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지 마라 라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꿈속에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문을 열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문고리를 풀고 문을 열자 거대한 검은 형체와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개 한 마리의 형상이었습니다. 검고 눈은 시뻘겋게
충혈된 개였습니다. 몸집은 매우 컸습니다. 그 개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 후 그 검은 개는 어머니의 배를 덮쳤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지며 크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꿈속에서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어떤 여자의 다리가 그 개를 걷어차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 꿈에서 깼을 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400m 달리기를 한 것처럼 온몸이 땀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여보, 나 악몽 꿨어. 악몽 꿨어. 아버지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땀을 흘렸어? 운동이라도 하고 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악몽 꿨어. 악몽.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 문 앞에 길고 여러 개의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자국을 보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국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있었나 보지. 아마 꽤 됐을 거야. 당신이 이 집에 오랜만에 와서 못 봤나 보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서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제 왔을 때 이 자국을 보지 못한 것 같다고 기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촉이 그랬나 보지. 집에 올라와서 문 앞을 긁었나 봐.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외할아버지 댁에서 촉이라는 이름의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꿈속의 일이 현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엌으로 직행하자 외할머니가 채소를 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외할머니에게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며 어머니를 쳐다보더니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세상에. 그 후 할머니는 부엌에서 뛰쳐나와 집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서 있었습니다. 왜 할머니가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놀란 타티를 보이는지. 할머니는 쿵쿵쿵쿵 소리를 내며 집 위로 뛰어 올라가 자신의 파퉁태국 전통 치마를 가져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서둘러 어머니의 등 뒤로 달려가 자신의 파퉁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덮고는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퍽퍽퍽퍽! 어머니는 아야! 아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할머니가 왜 파퉁으로 머리를 덮고 자신을 때리는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계속 때리다가 마침내 때리기를 멈추고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휴, 이제 좀 낫네. 머리가 다시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당연히 놀랐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방금 내가 돌아봤을 때 네 몸만 보이고 머리는 보이지 않았단다. 할머니는 자신이 어머니를 돌아봤을 때, 즉 어머니가 뭐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어오는 것은 보았지만 어머니에게는 머리가 없고 몸만 걸어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딸의 머리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퉁을 가져와서 덮고 때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어머님, 헛것을 보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말을 바로 반박했습니다. 나는 헛것을 본 게 아니야. 어제 무슨 짓을 하고 온 거 아니냐.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것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파가 스트레스 받겠어요. 임신 중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모두는 이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할머니를 도와 저녁 식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고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이 일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조카가 자신을 보고 비명을 지른 것부터 그 할머니를 만났던 일까지 어머니는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각자 몰고 가기로 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와 함께 차를 몰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뒤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앞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앞에 가던 외할아버지 차가 길가로 급하게 핸들을 꺾어 멈춰섰습니다. 그때 뒤따라오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급정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차를 피했던 그 길 위에는 한 할머니가 길을 가로막고 누워 있었습니다. 길가에 차를 세운 외할아버지는 급히 차에서 내려 그들의 차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젊은 애가 쓰러져 있구나. 차를 길가로 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말한 것, 즉 젊은 애가 오토바이 사고로 쓰러져 있다고 한 것은 젊은 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길을 가로막고 누워있는 늙은 할머니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어디가 젊은이란 말인가? 외할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길에 누워있는 사람은 늙은 할머니인데 아버지가 차를 길가에 세우고 나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차에서 내려 그 사람, 길을 가로막고 누워있는 그 늙은 사람을 보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길을 가로막고 누워있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을 때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길을 가로막고 누워있는 이 할머니가 바로 그 양철집 앞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검고 거무칙칙하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할머니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길 한가운데 누워있던 그 늙은 할머니가 처음 봤을 때는 눈을 감고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일어나 앉아 어머니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무서워하며 급히 다가와 어머니를 가로막고는 어머니에게 차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서둘러 차로 돌아가 창문을 통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했습니다. 잘 보세요, 아버지. 젊은 애가 아니라 늙은 할머니예요. 그때 외할아버지는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라, 젊은 애인 줄 알았네. 할아버지는 갑자기 거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제기랄, 아침부터 사람을 속이다니. 그 후 외할아버지는 그 할머니에게 걸어가서 그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는 그 장면을 보고 매우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마치 외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와 싸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중에야 아버지가 와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는 외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욕하고 팔을 잡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외할아버지는 이 할머니의 어깨를 치며 이 여자가 아침부터 날 속였어. 요즘 도둑들은 정말 대단하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외할아버지는 귀신이나 그런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할머니를 도둑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금품을 노리는 강도단, 길을 가로막고 누워있으면 숨어있던 공범들이 나타나 강도짓을 하는 그런 수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외할아버지는 이 할머니의 어깨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원망스러운 눈으로 외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그 늙은 할머니가 그래, 미안하다. 내가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갑자기 할머니는 논두렁을 가로질러 사라져버렸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됐어, 가자. 계속 놀러가자. 기분 잡쳤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차로 돌아와 방금 전의 상황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늙은 할머니가 외할아버지에게 어깨를 맞고
도망가는 장면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님,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시네.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으시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외할아버지는 차를 몰고 계속해서 놀러 갔습니다. 그때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는 놀러갈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늙은 할머니가 왜 길을 가로막고 누워 있었는지, 어젯밤의 꿈, 양철집 앞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날 그 할머니가 혀를 길게 내밀며 자신을 쳐다보던 모습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반면 외할아버지는 길 한가운데 누워있던 그 할머니가 과일하는 귀신이나 다른 귀신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놀고 돌아와 싸놈군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 30분쯤이었습니다. 모두 씻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어머니의 침실에 불상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목에 불교 목걸이를 걸라고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어머니에게 다시 불단에 가서 부처님과 가택신에게 절을 올리라고 말했습니다. 신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왜냐하면 그때 어머니의 운이 좋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외할머니가 어머니가 머리 없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부처님께 절을 올리라고 한 것입니다. 적어도 신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테니까요. 어머니가 불공을 다 드리고 난 후 어머니는 침실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꿈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집,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방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 보니 놀랍게도 그 개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개가 매우 컸습니다. 물소만큼이나 컸습니다. 몸집은 거대했고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이빨은 날카로웠습니다. 그 개는 어머니를 살금살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바싹 붙을 때까지 뒷걸음질 쳤습니다. 꿈속에서 그 개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와 어머니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몸집이 매우 컸습니다. 그 개는 여러 번 어머니에게 달려들려는 자세를 취했지만 달려들 때마다 매번 멈칫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맴돌았습니다. 달려들려는 자세를 취했지만 어머니에게 닿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앉아서 그 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는 뭔가 무서워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등 뒤에 있는 무언가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는 등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태국 전통 의상인 쫑까벤을 입고 초록색 사바이를 두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등 뒤에 칼 한 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칼끝을 그 개에게 향하며 말했습니다. 내 후손에게 손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과 내 놈의 주인을 가혹하게 응징하겠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초록색 사바이를 두른 그 여인과 그 거대한 검은 개의 모습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꿈이 너무나 현실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아침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 외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외할머니에게 자신이 무엇을 겪었는지, 어떻게 그 여인을 만났는지, 꿈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외할머니는 꿈에서 본 여인은 아마도 낭폼홈이라는 이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가택신이라는 것입니다. 외할머니는 5대째 낭폼홈을 모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또한 꿈속에서 그 개가 어머니에게 아무 짓도 못한 것은 낭폼홈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첫날 밤 여기에 와서 잤을 때 초록색 사바이를 입은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던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첫 번째 꿈속의 여인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가능하다면 시어머니 댁에 가지 말고 우선 우리 집에 있거라. 적어도 여기서는 그게 너한테 아무 짓도 못할 테니까. 하지만 시어머니 댁에 갔다가 혹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 자지 못하게 되면 그게 너한테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얼굴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시어머니 댁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이 시어머니 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짐을 쌌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어머니를 데리고 시어머니 댁에서 하룻밤 묵고 방콕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시어머니 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 근처 절로 데려갔습니다. 절의 주지스님에게 성수 세례를 받고 주지스님은 그에게 불상 하나를 주며 집으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불상을 받아들고 시어머니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간청했습니다. 오늘 밤은 외할머니 댁으로 돌아가서 자면 안 될까요? 저 여기 있기 싫어요. 무서워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우리 곧 방콕으로 돌아갈 거잖아. 오늘 하룻밤만 자자. 나도 어머니랑 좀 같이 있고 싶어. 어머니랑 같이 잔 적이 별로 없잖아. 내일이면 떠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네, 알았어요. 여기서 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러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도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괜찮아 밥 먹자 라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친 그 순간 아버지는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번에 할머니 댁에서 자는 것에 대해 매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아빠가 지금 바로 방콕으로 데려다 줄게. 아빠가 짐 싸고 나면 바로 방콕으로 출발하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빠. 그럼 오늘 밤에 바로 서둘러 돌아가요. 그 후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갑자기 방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급한 일이 생겼다는 둥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마치 선물처럼요. 아버지에게 차에 싣고 가라고 했습니다. 방콕에 가서 먹으라고 이런저런 채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갔다가 돌아올 때 부모님이 방콕에 가서 먹으라고 싸주시는 그런 선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방콕에서는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물건들을 차에 싣고 다 정리했을 때였습니다. 짐을 싣고 불상까지 차에 올리자마자 아버지가 차에 시동을 걸렸는데 놀랍게도 차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차 시동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키를 계속 돌려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계기판에 뜬 기호를 보고 아버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주유기 모양이 떴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름이 없어서 이 차가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기름이 그렇게 바닥까지 다 떨어졌단 말인가? 왜냐하면 집에 도착했을 때 기름이 반 이상 남아있었던 것으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시동을 걸어보았지만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기름 좀 있는 사람이나 기름 파는 가게 없어요? 할머니는 기름 파는 가게는 너무 멀어. 이렇게 하자.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 오늘 밤에 기름 사러 가기에는 너무 멀고 위험해, 아가. 어머니는 즉시 외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떨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반 이상 채워두었는데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아침부터 시어머니 댁에 가지 마라. 집에 돌아오지 못할 일이 생길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말을 되풀이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댁은 그 양철집과 꽤 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밤에 분명히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래층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를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 먼저 올라가서 잘게요. 오늘 피곤하네요. 어머니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침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밤 어머니는 일찍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제발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부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어 사악한 것이 자신과 뱃속의 아이에게 아무 짓도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고 매우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위로하러 와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어머니는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는 무서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오늘 아침에 외할머니가 이상한 예감이 든다고 하셨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파.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은 정말 불가피한 상황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잠시 위로한 후 아래층으로 씻으러 갔습니다. 어머니를 방에 혼자 남겨두고 어머니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몸을 뒤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억지로 잠을 청하려던 중에 어머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글글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잠긴 창문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는 도마뱀 붙이나 도마뱀 같은 것들이 벌레를 잡아먹으러 올라오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글글글글 하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손톱으로 긁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잠겨있는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문을 열어보면 도마뱀 붙이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그 창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 댁은 목조 주택이었고 집이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오래된 집이라 나무 판자종 일부가 서로 잘 맞지 않아 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틈으로 밖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창문에 다가갔을 때 아직 손을 뻗어 열기도 전에 어머니는 그 작은 틈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틈으로 어머니는 한 쌍의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그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악마의 눈처럼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눈이 보인 곳은 2층이었고 집에는 발코니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창문에 매달려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 광경을 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과 몇 초 동안 눈을 마주쳤습니다. 갑자기 어머니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목소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배고파. 향기롭구나. 어머니는 집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서 뛰어올라온 할머니와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무슨 일이냐? 얘야, 왜 비명을 지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문에 매달려 있었어요. 눈이 빨갰어요. 파를 쳐다봤어요. 파를 쳐다보고 파를 먹으려고 해요. 아기를 먹으려고 해요. 파의 아기를. 어머니는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방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불을 싸들고 집 중앙으로 나와잤습니다. 그때 할머니와 아버지는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에게 집 주변을 좀 둘러보자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는 등나무 막대기와 가시나무를 들고 집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가 본 것이 아직도 집 벽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는 집 주변을 빙빙 돌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시나무를 가져와 문과 창문 주위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방금 본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몸을 떨며 누워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모두들 집 중앙에 모여 함께 자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운데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시 잠이 들었을 때 놀랍게도 어머니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집 벽을 기어오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쿵쾅 쿵쾅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동시에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향기로워. 아, 배고파. 배고파. 그날 밤 모두들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들이 겪은 일에 대해 사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잔 것은 새벽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고 나니 아침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절에 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준비하러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도우러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집 안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늦도록 어머니는 아래층에 있는 친척들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집 위로 직접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 있었니? 누구랑 이야기라도 나눴니?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처음부터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할머니를 어디서 만났는지부터 이야기를 마치자 할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싼이 틀림없어. 싼은 가명입니다. 어머니는 그 할머니의 이름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할머니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해주었지만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가 약 28년 전의 일이라서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 주인공의 어머니를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그때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그럼 싼 할머니가 피부가 검고 머리가 희고 눈이 튀어나온 그 할머니 맞아요, 어머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자, 얘야. 내려가서 절에서 성수를 받자. 어머니랑 같이 절에 가자. 그 후 어머니는 할머니를 따라 절에 가서 공양을 드렸습니다. 공양을 마친 후 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주지스님께 들려드렸습니다. 주지스님은 성수를 뿌려주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주문을 외워주었습니다. 주지스님은 내가 보기엔 그게 따라 돌아갈 것 같아서 큰 주문을 외워주었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주지스님께 오늘 방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즉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그 일을 겪었는지 주지스님께 들려드렸습니다. 주지스님은 보살은 운이 매우 나빴구려. 하지만 후원자가 있고 쌓아둔 복이 있으며 다른 이들이 항상 도와주니 다행이요. 그렇지 않았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지스님은 이어서 보살이 절 문으로 들어올 때 화성이 흐릿하여 마치 얼굴에 연기가 낀 것 같았소. 내가 보기에도 보살이 좋지 않은 것을 만난 것 같았소. 하지만 이제는 괜찮소. 얼굴이 환해졌구려. 가시오, 가시오. 조심히 가시오. 어머니는 스님께 손을 모아 인사하고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주지스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지스님께 며느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 이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주지스님은 가시오, 가시오, 내가 배웅해 주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지스님은 절 문 앞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절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주지스님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대나무 숲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도 주지스님이 보는 곳을 따라 쳐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지스님이 걸음을 멈추고 그 대나무 숲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곳을 돌아보고는 놀랐습니다. 그 싼 할머니, 양철집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가 그 대나무 숲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는 서둘러 아버지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도 돌아보고는 싼 할머니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상태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보자마자 분노에 차서 달려가 대나무 가지를 꺾어 그 싼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대나무 가지로 싼 할머니를 여러 번 때렸습니다. 그리고 싼 할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내년 짓이지. 그렇지. 내 아들과 손주를 해치려 했지. 그렇지. 내 손주를 먹으려 했지. 할머니는 말하면서 싼 할머니를 때렸습니다. 꺾어온 대나무 가지로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년이 싫으면 여기에 있어야지. 썩 꺼져버려. 썩 꺼져. 싼 할머니는 할머니에게 한 대 맞고는 아야, 아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망갈게 라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싼 할머니를 쫓아가며 때렸습니다. 싼 할머니는 할머니에게 내가 한 짓인 줄 어떻게 알았어? 날 봤어? 왜 날 모함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싼 할머니는 뛰면서 그래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안 되겠어 귀신도 있고 스님도 지켜주니 내가 갈게 날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뛰기를 멈췄습니다. 싼 할머니는 어디론가 정신없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팔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쫓아가며 때리는 할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싼 할머니가 사라진 후 할머니는 주지스님께 다시 한번 손을 모아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주지스님은 무사히 여행하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게 다시는 보살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요.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짐을 쌌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침 기름을 사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에 기름을 넣어 주었습니다. 방콕으로 돌아올 때 수린에서 가져온 불상을 방콕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약 28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모든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딸에게 들려주었고 딸은 다시 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언니를 임신했을 때 겪었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임신 중인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옷핀을 달고 불교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악한 것들, 영혼, 원혼, 떠도는 귀신들이 언제 당신을 해칠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임신 중인 사람의 몸에서는 특별히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혼이나 귀신의 관점에서 보면 옷핀을 달지 않으면 유산하기 쉽고 귀신들이 괴롭히러 온다고 믿습니다. 임산부가 옷핀을 달면 마치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것과 같아서 영혼이나 귀신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불교 목걸이까지 하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9개월 동안 임신하는 것은 긴 시간입니다. 특히 임신 후기에는 유산의 위험이 더 큽니다. 어디를 가든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임신 6, 7개월 정도 되면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막대기 같은 것으로 우리 배를 찌르거나 때린다면 유산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훈으로 삼아 임신 중인 분들은 몸 조심하시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잘 보살피고 이런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푸이라는 귀신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태국 동북부 지방의 투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동북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촤을 만나거나 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요. 어떤 사람들은 미 내장을 먹거나 물소를 죽여날 것으로 먹는 것까지 봤다고 합니다. 퇴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제 할아버지가 퇴을 퇴치한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마치 주술사 같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비법은 퇴을 퇴치하는 기술이었는데 손바닥에 주문을 쓰고 그 주문을 쓴 손바닥으로 퇴의 얼굴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격렬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덤을 퇴치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제 할아버지의 퇴치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이전 주문에 따라 들려드리는 공포 이야기 에피소드로 돌아가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찾기 어려우시면 아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밤 작별 인사를 드리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귀신 이야기, 끔찍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임신 중이시거나 주변에 임신한 분이 계시다면 몸 조심하시고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